3분 건강 칼럼에 이어 그 후속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지난번에 3분 건강 칼럼에 기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기침에 대한 걸 그럼 보다 깊이 있게 어떤 것을 먼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기침이란 쉽게 생각합시다. 몸속에 폐라고 하는 폐기관지, 그리고 우리가 인후 후두를 통해서 뭔가 버리는 것이 기침이죠. 그런데 뭘 버리는 걸까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도록 하는 것이 기침이죠. 그런데 그것이 끊임없이 기침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것은 기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거나, 아니면 쉽게 생각합시다. 계속 기침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기침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심심해서 기침을 하겠습니까? 그건 딱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실제로 몸 밖으로 버려야 할 것이 있어 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침이라는 것은 해야 할 때 하는 것인데 하지 않아도 될 때 하게 된다는 것은 기침 또한 반드시 통제 기관에 의하여 조절돼야 하는데 그 조절 능력이 상실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생각해 봅시다. 저도 어릴 때 폐결핵을 앓았습니다만은 폐결핵을 가지고 있다. 늘 기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폐결핵이 아는데도 기침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절 능력 한 가지가 또 있죠. 그렇다면 폐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 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깨 바로 밑에 있고 오장육부 가운데 가장 위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깨와 폐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럼 어깨는 또 우리가 무엇이 쌓인다고 합니까? 피로 물질이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이 바로 어깨요. 그리고 어깨 그 중앙선에 있는 목 뒤라는 게 있죠. 이 목 뒤를 보게 되면 근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근육이라는 것 속에, 목뼈 속에 바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라는 혈관이 있어요. 그 동맥이라는 혈관이 가장 막히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막히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근육도 굳어지고, 그리고 피로물질 쌓이는 어깨가 굳어지다 보니까 그 어깨 주변에 있는 게 또 굳어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밤새도록 자는 동안 중에서도 바로 두뇌 속에 쌓이고 있는 그 모든 독소 물질들, 그것이 바로 뇌척수액이라는 것이 바로 잠자는 동안에 운영을 해서 우리 목 아래쪽으로 버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든가 또는 목이 굳어져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피로가 점점 심해지죠. 피로가 심해지면 어떡합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면역 질환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저면역 질환,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면역 질환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토피라는 것도 있죠. 근데 아토피도 피부입니다. 피부가 가려운데 이 피부를 100% 관장 주관하고 있는 장기가 폐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와 함께 이 부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럼 또 한 가지 쉽게 얘기합시다. 폐에는 폐 기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능이 정상이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넘쳐서 오는 문제가 있고 그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능 장애 또는 그것은 실 또는 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그런 기능적 장애는 반드시 정상이 되도록 잡아주고 정상이 조화가 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폐라고 하는 것은 그 작은 대장이에요. 대장과 폐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부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장에 있는 고장 때문에 폐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폐가 힘들어함으로 인해서 대장에 또한 문제가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무튼 기침은 폐와 100% 연관이 되고 있으니까, 그럴 때 폐와 또 한 가지 관계된 것은 우리가 심장이라는 걸 봐야 합니다. 그럼 또 생각합시다. 갈비뼈로 보호받고 있는 장기는 폐와 심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폐와 심장은 뗄 수 없는, 그게 다 얘기야. 심폐기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이상 유무에 따라 폐도 상당 부분에 영향이 미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의해서 지금 기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말라서요. 너무 마르게 되면
그분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합시다. 폐와 심장은 짝이거든요.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심장 기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짝의 관계, 시소 현상입니다. 그럴 때 폐활량, 폐 기능이 너무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심장 기능이 넘치는데 심장은 우리 몸에 열을 주도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열이 지나치게 넘치면서 폐 기능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로 기침이 수시로 많이 나오는 질환들이 또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폐결핵이에요. 폐결핵은 저도 옛날에 국민학교를 하죠. 그때 국민학교에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기침을 하게 되면 그 알았던 그 부위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어느 때는 누우면 기침이 수시로 나옵니다. 그러면 폐결핵은 언제 왔습니까? 춥고 배고플 때잖아요. 먹지 못하고 먹을 게 없었고, 그러면 무엇이 떨어집니까?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병이 또 올 수밖에 없는 지금까지 모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침으로 폐결핵을 그렇지 않다면 참 이거 아주 뭐 나이가 좀 드신 분은 좀 알 텐데, 사실 머리에 동그라미 이렇게 도장 부스럼이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피부에 부스럼이라는 것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것이 다 면역력 저하, 먹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드러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그럼 먹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정상적인 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피의 양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의 양이 부족해졌을 때 순환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병원에 가면 뭘 합니까? 수액 주사를 놔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수액 주사가 우리 바로 0.9라고 하는 피의 수분 농도, 염분 농도라는 게 있잖아요. 0.3.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놔야 될지는 그것은 의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수액 주사를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소금, 아침에 공복 시, 저녁에 자기 2-3시간 전에 반드시 소금을 가능한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럴 때 소금 기운이 너무 넘쳐서 오는 질환들이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신부전증이라든가 부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이 있고, 소금이 너무 넘쳐서 오는 질환 가운데 바로 고혈압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얼마나 많이 먹어야 오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건 뭐 뻔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에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다 얘기해요. 저는 음식은 짜게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복 시에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걸 절인다고 생각합시다. 불필요한 걸 절여서 몸 밖으로 버리는 역할을 소금이 한 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피 속에 소금의 농도, 염분이 떨어지게 되면, 왜? 너무 싱겁게 먹다 보니까. 그러면 피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바다의 소금의 농도 때문에 썩지 않고 저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봅시다. 폐활량을 키워야 합니다. 대변 좋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장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처럼 폐에 의한 기침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뚱뚱한 사람들이 오는 기침의 문제가 있고 마른 사람들에 의한 기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차이라는 것은 열이 있고 없음이에요. 마른 사람들은 열이 많이 올라갑니다. 눈이 쉽게 충혈이 되고, 또는 머리가 많이 깨지듯이 아프기도 하고, 편두통이라든가 전두통이 오는 사람의 경우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그런데 뚱뚱한 사람들의 그 어떤 기침이라는 것은 아주 소리가 굵고 커요. 속에서부터 쿵쿵 울리면서 기침이 나오는데 목이 상당히 아픕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너무 심하면 바로 각혈, 바로 피가 섞여 나오는 기침 속에 나오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침 속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가 되면 그것은 상당히 심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때는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먼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다른 거 없어요.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죠.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먼저 점검해서 그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내장 기능의 이상 유무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하고, 당신의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두뇌의 능력이 정말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또 한 가지 운동을 내게 맞는 맞춤형 운동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어떠한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잠은 어떻게 자며, 색깔, 컬러 세라피는 어떻게 하고 등등을 함께 생각해 나가서 24시간이 나에게는 건강을 다시금 만들어가는 그런 24시간 생활 속에 관계된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저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아와서 만나면 이런 문제와 함께 얼마든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